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은 이혼한 부부를 주인공으로 합니다. 실제 이혼 부부가 함께 여행을 가고 이혼에 대한 솔직한 얘기를 나누죠. 얼마 전부터 이 프로그램에서 젊은 이혼 커플의 재결합 분위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 전 함께 살던 집에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고요. 자, 이렇게 한번 이혼했던 커플이 재결합하려면 법적으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될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이혼을 했다가 재결합하는 커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다시 동일인과 재혼할 경우에 협의이혼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그냥 혼인신고만 하면 다시 법률상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법은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어 반드시 혼인신고가 필요합니다. 이혼을 경험했다면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같이 살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같이 살면은 사실혼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은 원칙적으로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사실혼으로 부부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동거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혼인으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요. 사실혼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부부랑 똑같은데 혼인신고만 하지 않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자, 혼인, 이혼, 혼인 이런 이력은 서류상에는 어떻게 표시가 될까요? 자, 이 부분도 궁금하시죠? 가족관계 증명서에는요, 이혼 이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인관계 증명서가 따로 있습니다. 자, 이런 혼인관계 증명서에는 본인의 혼인과 이혼에 관한 사항, 배우자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의 일반 등록 사항란에는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표시되어 있고요. 이혼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결혼을 하게 될 경우에 이 사람이 결혼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던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혼인관계 증명서를 떼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이인철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그거 보셨어요? 그 예능 프로그램 예. 오늘 오프닝에서 얘기한 거? 봤어요. 재밌죠? 저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네,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장면이라 더 재밌게 봤습니다. 네. 왜요? 현실에도 있을 수 있죠. 저는 한국에서 그렇게 이혼해서 친한 친구처럼 지내는 부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왜 우리 외국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 네, 영화 보면은 네. 뭐 이제 이혼한 부부가 서로 이제 무슨 파티에서 만나가지고 뭐 하이 탐 하이 제인 뭐 너 걸프렌드 뭐 예쁘다 보이프렌드 멋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혼 과정이 너무 힘들고 또 지는 땅 싸움까지 가는 경우 있잖아요. 소송하면. 네. 그래서 이혼하고 나면 정말로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헤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방송은 방송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재판상 이혼을 많이 하고 변호사에서 그렇지 네. 협의 이혼이 80%니까 네. 그런 부부도 생각보다 많이 있을 거라고 그런가요?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오늘 또 준비된 사연 듣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변호사님. 네. 대학 때부터 사귄 저희 두 사람은 오랜 기간 연애를 했고 제가 아이를 갖게 되면서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집안 어른들과 상견례를 가졌고 결혼식 날짜도 잡았는데요. 예기치 못한 걸림돌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아들을 의사로 키운 시어머니는 첫 만남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저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했고 결혼을 하면서 억대의 지참금과 10억대의 전세금까지 요구했습니다. 결혼식 장소를 두고도 마찰을 빚었죠. 시어머니는 식 한 번에 억소리가 나는 최고급 호텔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 형편상 큰 돈을 바로 마련할 수가 없었고 남자친구와의 갈등도 이어졌습니다. 결혼 날짜는 다가왔지만 우리 사이는 점점 멀어졌는데요. 이렇게 결혼식이 취소된다면 제가 그동안 결혼 준비를 하면서 쓴 돈을 돌려받고 아이를 키울 양육비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네. 지금 아이를 또 그렇죠. 임신 중인데 네. 그리고 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 이야기인데요. 네. 이렇게 결혼을 하면서 억대 지참금을 요구하는 시댁이 있군요.
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뭐 상담한 것도 많고 재판한 네, 것도 많은데 네. 예전 사건인데 이런 사건이 기억이 나요. 이제 그 남편분이 교수였는데 네. 이제 시어머니한테 이제 예비 신부가 인사드리러 갔는데 그 시어머니가 이런 A4 용지를 딱 며느리를 딱 주는 거예요. 네. 어머니 이거 보세요. 딱 보니까 리스트, 그쵸. 혼수 리스트를 딱 주면서 여기에 무슨 뭐 온갖 명품, 브랜드까지 네, 다 브랜드. 해서. 또 네. 시부모 것만 아니라 뭐 사촌까지 친척들까지 쫙 해라. 근데 그게 계산해 보니까 거의 억대거든요. 그러니까 예비 이 며느리가 기가 질려가지고 네. 결혼 못하겠다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거기는 바로 질려서 돈을 안 썼는데 여기는 지금 쓰셨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쓴 돈을 돌려받고 싶다는데 네. 예물을 신랑 측에서 건넸다면은 신랑 측에 이제 이미 건넸다면 네.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또 이론과 실제가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뭐 워낙 잘 아시겠지만 원상회복이라고 해서 네. 단기간에 파탄이 되면 각자 해간 거는 각자 회수를 하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이 있으면 손해배상이 청구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건 이론이고요. 네. 실제 재판을 하고 실무로 가면 막상 그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 예를 들어서 남편은 뭐 집이나 전세금을 해가고 아내가 뭐 혼수나 예물을 해가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이나 뭐 아니면 남편이 그러면 각자 해간 거 각자. 남편은 집을 가져가면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네. 아내가 해간 혼수, 뭐 예물, 그다음에 뭐 전자제품 이런 건 계속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기왕 신혼집에 그걸 들여놨으니까 그걸 남편이 값으로 쳐주고 조금 좀 보상금을 달라고 요구하면 남편이 법대로 해. 그냥 네가 해간 거 가져가. 그러면 아내는 그거 가져가 봐요. 반의 반가도 못 갔거든요. 네. 그래서 아내분이 굉장히 손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이런 파탄의 원인이 네. 지금 상대방과 그 시어머니의 과도한 그 예물 혼수를 요구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맞죠. 네. 근데 이런 부분이 좀 입증이 된다면 네. 이와 관련한 그 이런 혼인 그러니까 이 결혼을 파탄시킨 데 대한 책임을 좀 묻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자료와 네. 뭐 손해배상을 조금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변호사님? 네, 뭐 비슷한 판례가 희망을 좀 주십시오. 희망을 좀 드릴게요. 이제 아들이 의료 전문직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예, 의료 전문직이 있으니까 이 며느리한테 이 시어머니가 억대 지참금을 요구했어요. 비슷한 케이스죠. 네. 이제 이게 항소가 돼서 이제 고등법원까지 갔는데 이 고등법원에서는 예비 신랑과 어머니에게 약혼 파탄의 책임이 있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 위자료 배상 판결을 이제 명령했는데요. 네. 이 경우에도 이제 그 아이를 임신을 했어요. 이제 혼전에 임신을 했는데 네. 이 시어머니가 이제 억대 지참금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갈등을 겪다 결국에는 이제 파경을 맞았거든요. 이때 법원이 남자 측의 잘못이 있다며 아이 양육비와 위자료까지 물어라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사실 근데 위자료 금액이 1,500만 원이잖아요. 네. 굉장히 소액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결혼 20년, 30년 경우에도 위자료가 뭐 3천만 원 넘게 나오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파혼이라든지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위자료 금액이 좀 많이 안 나오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위자료 금액이 정말 올라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 부분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아직까지는 그래도 또 우리나라가 특히 여성에게 네. 특별히 또 이 사회적으로 어쨌든 훨씬 더 많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파혼이 됐다는 것이 상처가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네. 이런 위자료 금액은 아주 현저히 작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양육비라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양육비는 당연히 이것도 이론적으로는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문직인데 전문직에서 나중에 이제 뭐 경력이 쌓이면 좀 수입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거는 고려하지 않고 이혼할 당시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혼할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인턴이었다. 그럴 경우에 수입이 않잖아요. 그러면 네. 그때 기준으로 양육비를 산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양육비도 많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남편의 수입이 늘어나면 네. 이후에 이제 증액 청구를 해야 그렇죠. 되겠군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변호사님 말씀 주신 거는 이제 남편을 상대로 한 거고 네. 위자료 청구가 네. 자, 시어머니에 대해서 별도로 또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겠죠? 네. 이것도 이제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역시 혼전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준비했는데 이 시어머니가 또 며느리가 탐탁치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아들을 꼬드깁니다. 아들이 이제 직업이 좀 좋으니까
빨리 파혼하고 다른 여자 만나라. 저 아이는 그냥 네 짝이 아니다. 계속해서 파혼을 이제 요구하고 며느리한테 이제 구박을 하니까 이 예비 신부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약혼 해제를 하면서 남편과 시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네. 근데 이때도 법원은 역시 이제 아내 손을 들어줬는데 하지만 위자료는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위자료 1,000만 원, 시어머니는 500만 원만 지급하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이게 500만 원이면은 정말 이 금액 자체로 더 억울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현실이 또 현실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연을 조금 마무리를 하면 자, 결혼식이 취소된 거와 관련해서 이제 결혼 준비를 위해서 쓴 돈에 대해서는 이제 재산적인 부분은 손해배상으로 구하고 정신적인 부분은 위자료를 구하는데 지금 그 결혼을 하기로 한 상대방과 그다음에 어머니에 대해서 양쪽으로 다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이와 관련해서 일단은 이제 출생신고는 어머니 앞으로 할 거고, 그다음에 이 남편의 아이라는 거, 이제 이 상대방의 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은 이후에 양육비 청구는 가능한데, 현재 이제 수입이 이제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지금 의사인데 인턴이거나 어쨌든 레지던트여서 수입이 얼마 안 된다면 지금 상태에서는 양육비가 얼마 안 나오겠지만 향후에 수입이 늘어난다면 그에 따라서 또 양육비 증액 청구는 가능할 거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까요? 심지어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남편이 뭐 예를 들어서 의사라고 할게요. 의사라서 이제 아내가 이제 헌신적인 뒷바라지 한 거예요. 의대생일 때부터 만나가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유학까지 보내가지고 미국의 유수한 대학교까지 해서 유학비용도 다 됐는데 그러면 이제 수억 원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고 나가서 뭐 결혼 생활 1, 2년 하고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막상 재산은 별로 없고. 그럼 아내 측에서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동안 들어간 비용, 뭐 유학 비용, 생활 비용을 다 좀 재산분해나 위자료로 보상받고 싶다. 근데 법원에서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현재 재산이 없고 앞으로 미래에 이 사람이 재산이 늘어날 걸 예상해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안타까운 점이 있고요. 또 우리 사안에서 또 최고급 호텔에서 이제 억소리 나는 호텔을 또 예식을 지금 뭐 시댁 측에서 요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요구에 만약에 응해서 뭐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결혼식을 했다. 근데 만약에 파혼이나 이혼했다. 그럼 그 비용은 보전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미 사용한 비용이 있잖아요. 뭐 예식장 비용이라든지 신혼여행 비용, 뭐 수두미 비용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에 반환 청구할 수 없으니까 꼭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너무 큰 돈 들여가지고 결혼하면은 뭐 잘 살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파혼되거나 이혼할 경우에는 보전받을 수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스몰 웨딩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네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스몰 웨딩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언타이틀 책임져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